5억을 빌리면 제가 지금 44살이니까 5년 동안은 매년 750만 원? 이 정도의 이자를 내고 50부터 70까지는 매년 2,5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앞으로 70까지는 토마토든 딸기든 뭐든 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농사 잘 지어서 다 갚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팜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모두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우리들의 또 자유잖아요.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기간의 교육을 받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 목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스마트팜을 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 사업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 그리고 둘째, 대출을 갚아본 경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팜 평균 규모는 1000평 미만은 10명 중에 3명이고요. 나머지 7명은 1000평 이상의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열의 9명은 후계농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라고 해요. 10명 중에 1명인 후계농이야 집에 기계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스마트팜을 하려는 한 82%의 신규 농업인들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한다거나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농사라는 게 노동집약형이잖아요. 말 그대로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스마트팜을 손가락만 까딱하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지를 준비하고 모종을 심고 물 관리하고 수확하는 것까지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골에 뭐 일할 사람이 많이 있나요? 도시나 시내 식당들도 지금 일할 사람 없어서 베트남 사람 없으면 안 굴러간다고 하는데 농촌은 오죽할까요? 인건비를 아껴야 되니까 결국 부모님, 와이프, 자식들까지 총동원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족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때도 가족끼리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딱 좋다고 해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끼리 해야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뭐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족끼리 스마트팜을 운영하려고 해도 제 생각으로는 최소 1000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0평. 농사라서 1000평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1000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평을 경영하기 전에 10평에서의 작은 사업적 경험을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사 짓기 전에 했던 첫 번째 사업이 10평 매장에서의 사업이었어요. 아주 작은 가게에서 음식 장사를 했는데 내가 만든 무언가를 남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라는 이 단순한 구조와 행위를 몸으로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경험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0평이라는 그 작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온 동네 부동산들은 다 찾아가 보고 상권 분석을 하고 음식을 배우고 매장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발품하면서 식자재 찾아다니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하수구도 뚫어보는 일도 해보고요.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이런저런 금융상품 알아보기도 하고 꼭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상 손님 만나서 대처해보기도 하고 별점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손님들은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이제 좀 장사 좀 되나 싶었더니 옆에 비슷한 매장 또 생기고요. 어쩔 수 없다. 내가 몸을 좀 더 갈아 넣어보자. 몸을 갈아 넣었더니 당연히 몸이 축나고 안 되겠다. 직원을 한 명 고용해야겠다 싶어서 직원을 썼더니 수익이 반토막 나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면 진짜 배우는 게 많습니다. 10평도 어려운데 1000평이 쉬울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사는 완벽한 사업입니다. 장사할 때 배달의 민족 광고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퀵비가 한 달에 450만 원에서 500만 원 나갔고 그리고 포장 용기 값, 식자재 값, 월세, 전기세 나가면 와, 돈 버는 놈 따로 있네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농사 짓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돈 버는 놈 따로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노하우가 생기고요. 서서히 규모를 늘려가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도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경영자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키워나가는 그런 맛을 느껴봐야 합니다. 근데 농사라는 게 규모의 경제라 작게 시작하면 불리한 게임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농사인 거죠. 이게 비유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0평 매장에서는 연에 2억 넘게도 벌 수 있는데 농사 지어서 2억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10평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사업할 때 견적을 뽑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견적이 나왔을 때 무조건 2배 들어갑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예산도 책정해야 돼요. 스마트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을 뭐 3억을 준비했다. 거짓말 안 하고 4억 이상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설을 해 놓고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번엔 대출 얘기예요. 아마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의 돈 버는 거랑 남의 돈 갚는 거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됐죠. 성인이 되니까 또 얼마나 신나요. 이제 뭐 마음대로 술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어디든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활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요즘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자가 싸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액을 좀 빌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알바해서 번 돈에서만 생활비를 써라. 벌써 뭐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쓴다 이런 거 습관 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뭐 누가 남의 말 듣나요? 그리고 이건 절대 비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스마트팜 하는 청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3억, 5억을 베팅할 수 있는 용기. 시장 가서 10,000원어치 반찬 고르려고 해도 여기저기 발품하기도 하고, 쇼핑몰에서 티셔츠 하나 사려고 해도 여기저기서 손품 하잖아요. 요즘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10원, 20원 싼 주유소 있으면 거기 쫓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1000평 스마트팜 하면 못해도 땅값 1억 5천 이상의 시설비 4억 5억 이상일 텐데 이 거대한 자본시장에서 5억 대출 준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꼭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대출 갚을 수 있죠? 농사 지어서 수익을 내서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0% 대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작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차피 농사 지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할 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고 신용보증 기금에 가면 최소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바로 해줍니다. 그거 대출 받고 한번 갚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느린 날이 월급날이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날이 이자 내는 날입니다. 물론 신중한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것저것 따져오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스마트팜이 좀 있어 보이니까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농업이 무작정 시작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산업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들 하죠. 여러 가지로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이도 농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고 교육도 듣고 사업 계획서도 작성했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도 장기 교육을 받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고 싶었는데 가장이다 보니까 교육만 듣고 있을 수도 없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스마트팜 농장에 취업을 했죠. 매일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일하다가 너무 쾌적한 환경에 스마트팜에서 일하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일을 해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다 편한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작물 하나하나에 매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어디 한 곳 한 곳에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농사의 본질은 얼마나 작물을 잘 키워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려면 배우는 것도 아는 것도 많아야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스마트팜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계나 설비가 스마트한 게 아니라 사람이 스마트해져야 진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에서 멈추긴 했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본을 투자할 깜냥은 못 되더라고요. 농사야 연구하고 배우면서 짓다 보면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마음이 편해야 일도 잘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금을 빌려다가 농장을 세워서 대출금 상환을 압박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 정도 나이 됐을 때 무너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서 돈 안 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백화점에서 알아서 모셔가고요. 공판장에서도 좋은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돈 안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평균이란 게 중요해요. 올해 내가 작황이 좋지 않았을 때 중간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보장이 돼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는 진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직업이 농업, 농부이지만 좀 더 벗어나서 사업가의 관점을 가지고 농업에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라에서도 지방 소멸, 농촌 인구 붕괴 이런 문제들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야말로 저는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가치보다 내가 농사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도 잘된 사람이야 TV에서 찾아오지 망한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1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스마트팜 하실래요? 아니면 건물주 하실래요? 저는 누가 10억 준다고 하면 그걸로 건물주 돼서 거기서 받는 월세로 농사 짓겠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너무 속물인가요? 저는 그런 놈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벚꽃이 활짝 펴서 자꾸 밖에 나가고 싶은 계절입니다. 인생 뭐 있나요? 바쁘더라도 매년 매 계절이 주는 선물 같은 날 꼭 받아가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